혹시 참고 그림 없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려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조각이 맞다고 확신하며 끼워 넣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잘못된 그림을 만들고 맙니다. 남성이 남성적 논리라는 도구로 여성의 심리를 파악하려 할 때 정확히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건 마치 전기차의 경유를 주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겨봐도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메커니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포장된 버전이나 낭만적인 동화가 아닙니다. 그녀의 모든 선택, 모든 시험, 모든 숨겨진 행동을 결정하는 날 것 그대로의 알고리즘입니다. 미리 경고하죠.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과거의 연애가 불편할 정도로 명확하게, 심지어 잔인할 정도로 분명하게 보일 테니까요.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그녀들은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와서가 아니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이 문제 해결, 건설, 보호에 맞춰지도록 진화한 반면 여성들은 자원을 확보하고 감정적 영향력을 사용하며 물리적 힘 없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이건 편견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규칙도 모르고 경기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모든 걸 줬는데 애 날 떠났지? 라며 무너지는 남자들을요.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바쳤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도전 과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진열장 속 트로피가 되어버린 거죠. 더 이상 획득할 것이 없어진 겁니다. 여성들은 게임이 없는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움직임, 도전, 그리고 약간의 불확실성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멈추는 날, 당신은 그녀의 감정 세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 연구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논쟁 중에 남성의 뇌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반면 여성의 뇌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하게 켜집니다. 당신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토론합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실수, 모든 사소한 잘못, 축적된 모든 부정적 감정을 테이블 위로 끌어올리며 논쟁합니다. 당신은 현재를 보지만 그녀는 전체 아카이브를 다시 재생합니다. 간단히 말해 여성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 이게 나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가? 둘째, 여기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관심, 자원, 인정, 지위. 셋째, 이것이 나를 다른 여성들보다 우위에 놓는가? 그들 사이의 경쟁은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넷째, 내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계산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는 엔진과 같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남성에게 충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충성은 당신이 계속해서 그녀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늦추는 순간 그녀는 그것을 방치로 느낍니다. 당신이 안주할 때 그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현실에 만족할 때 그녀는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수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이 여전히 갈망, 관심, 그리고 힘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싸울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결론 내립니다. 여기서 모순이 명확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여자가 감정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을 떠납니다. 그리고 메시지와 관심으로 자신을 채워주는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6개월 후, 그녀는 그가 너무 집착한다는 이유로 그를 버립니다. 전 남편은 정말 차가웠던 걸까요? 아니면 안정적이었던 걸까요? 새 남자는 의존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정했던 걸까요? 문제는 그녀의 마음이 절대적인 가치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변화를 측정하죠.
그녀는 정해진 양의 애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매일 당신의 관심을 얻어내고 있다는 느낌, 끊임없이 당신을 정복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당신을 완전히 가졌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녀의 흥미는 식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이 여성의 사회적 역학을 연구하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의 뇌는 동기화되고 생체 주기마저 비슷해지며 말투도 닮아갑니다. 심지어 의견까지 섞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은 그 동기화가 협력이 아니라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칭찬은 권력 다툼의 일환입니다. 공유된 모든 비밀은 무기가 됩니다. 여성들의 모든 모임은 정찰 임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성 사회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이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죠. 그녀는 나는 행복한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가 내 친구들보다 더 행복한가? 라고 묻습니다. 그저 좋은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보다 더 나은 남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이 게임을 망쳐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친구들의 파트너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는 수천 개 커플의 완벽한 순간만을 모아놓은 비현실적인 콜라주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실제 남성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의 가장 멋진 사진과 이야기로 만들어진 유령과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남성들을 미치게 하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헌신을 요구하지만 당신이 헌신하면 매력을 잃습니다. 당신이 감성적이길 원하지만 당신이 눈물을 보이면 존중심을 잃습니다. 성공을 요구하지만 나중에는 그 성공에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불평합니다. 이건 혼란이나 비일관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 메커니즘입니다. 모든 요구는 사실 테스트입니다. 당신은 굳건히 버틸 힘이 있는가? 아니면 굴복할 것인가? 당신이 굴복하는 순간 당신은 시험에서 탈락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녀가 요청한 바로 그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맹세한 한 남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의 라니는 그가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는 신뢰를 몰아주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엽니다. 자신의 두려움, 아버지의 죽음 이후의 슬픔, 심지어 우울증과의 싸움까지 털어놓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이미 차가워졌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가 공통의 친구에게 한 설명은 이랬습니다. 더 이상 그를 나를 지켜줄 사람으로 볼 수 없었어. 그녀는 그의 눈물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정말 원했던 것은 자신이 원한다면 그의 성벽을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성벽 안에 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성벽을 허물었을 때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가치를 잃었습니다. 시험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얻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원 추출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해드리죠. 이것은 모든 여성의 뇌에서 작동합니다. 의식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생물학입니다.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은 임신과 양육 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진화는 그들에게 자원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지 끊임없이 테스트하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그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가? 그가 부양할 수 있는가? 그는 여전히 가치 있는 생물학적 투자인가? 문제는 현대 사회가 그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성은 특정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직업이 있고 사회적 지원이 있으며 수천 개의 옵션을 열어주는 데이팅 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토콜은 여전히 활성 상태입니다. 이제 그녀가 추출하는 것은 음식이나 피난처가 아닙니다. 인정, 관심, 감정 노동, 경험,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녀는 디지털 세상에서 석기 시대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고, 당신은 블루 스크린을 보며 멈춰버린 컴퓨터 신세가 된 겁니다. 증거를 원하십니까? 저는 수천 개의 여성 포럼, 비공개 그룹, 소셜미디어 댓글을 검토했습니다. 대다수의 대화는 똑같은 주제를 맴돕니다. 어떻게 하면 남자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까? 일부는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외모를 개선할까? 입니다. 또 다른 일부는 어떻게 다른 여자들과 은근히 경쟁할까? 입니다. 놀랍게도 섹스는 아주 작은 주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그녀들이 토론할 것이라 짐작하는 것들, 즉 직업, 취미, 철학, 개인적 성장 같은 것들은 현미경으로나 봐야 할 만큼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같습니다. 남성의 효용성 최적화입니다. 그들은 물리적 힘 없이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까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기반한 심리적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죄책감을 심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세심하지 않아. 감정 표현을 안 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 그 다음, 두려움을 활성화합니다. 어쩌면 내가 떠날지도 몰라. 더 나은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 널 사랑하지 않게 될지도 몰라. 자, 이제 당신은 그녀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그 필터를 거칩니다. 그녀를 화나게 하면 어떡하지? 그녀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그 시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그녀의 코드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이 조건화는 유년기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과 딸을 어떻게 다르게 키우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아들들에게는 성취, 가치 증명, 희생을 통해 사랑을 쟁취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 딸들에게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입합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공주님들이죠. 그 결과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는 남성들과 그것을 희소 자원처럼 통제하는 여성들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아마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머릿속에 그 소프트웨어를 처음 설치한 분일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커플 간의 자원 분배 실험에서 여성이 재화를 통제할 때 남성보다 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통제권이 없을 때는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여성의 전략은 추출형입니다. 약할 때는 취하고 강할 때는 요구합니다. 반면 남성의 전략은 보호항입니다. 강할 때는 베풀고 약할 때는 봉사합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운영체제입니다. 저는 이 패턴이 수천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가 관계에 들어섭니다. 다정하고 열정적이고 사랑스럽게. 남자가 헌신합니다. 그녀는 애정을 줄이고 요구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노력합니다. 그녀는 존중심을 잃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져 노력을 2배로 늘립니다. 그녀는 차가워지고 결국 그를 속이거나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혼란에 빠져 남습니다. 하지만 난 그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매뉴얼 대신 그녀의 매뉴얼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지침으로 이장한 시험지를 건넸고 당신은 그것에 복종함으로써 시험에 떨어진 겁니다. 여성의 뇌는 남성의 약함을 크립토나이트처럼 처리합니다.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약함이 유전적 열등함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남성에게 베팅했던 그들의 조상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그들에게 인간이 만든 어떤 기술보다도 민감한 약점 탐지 레이더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응답 속도만 보고도 당신의 불안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단어에서 당신의 두려움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고른 선물에서 당신의 절박함을 읽어냅니다. 통화 중 당신의 목소리에 아주 약간의 망설임만 있어도 그녀의 관심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마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적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짓입니다. 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더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도구로 바꾸는 반면 남성들은 종종 자기 감정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녀가 울 때 많은 경우 그것은 감정 분출이 아니라 전술입니다. 그녀가 분노할 때 그것은 폭발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녀가 슬퍼 보일 때 그것은 항상 취약함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감정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기고처럼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그녀는 감정을 언제 배치할지 결정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머리를 부수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여성들은 평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적 평등을 원합니다.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열린 기회에는 찬성하지만 실패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감수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이건 이선이 아니라 최적화입니다. 그들의 뇌는 항상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방법을 계산합니다. 그녀가 평등을 원한다고 말할 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점에 당신의 이점을 더하는 것이지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높여주는 것에서는 평등을 원하지만 자신을 제한하는 것에서는 특별 대우를 원합니다. 특정 전문직 환경을 관찰하면 이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미용실, 네일샵, 스파 같은 곳을 생각해 보세요. 부유한 고객들을 응대하며 일하는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자신이 갖지 못한 여행, 선물, 사치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 비교합니다. 내 남자는 저런 걸 안 해주지. 나는 저런 여자들처럼 되는 대신 저들을 시중 들고 있지? 분노는 당신이 잘못한 것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자들이 받고 있는데 자신은 받지 못하는 것에서 태어납니다. 그녀의 기준점은 현실이 아니라 매일 그녀에게 몰아지는 타인의 삶의 슈인도입니다. 그녀의 사회적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역을 표시하고 인정을 추출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친구들에게 관계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피해자, 당신은 가해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서사를 강화할 뿐입니다. 이것은 상담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비교는 끊임없습니다. 당신이 대화하는 모든 여자는 그녀의 내부 스캐너를 통과합니다. 더 어린가? 더 매력적인가? 더 날씬한가? 그가 나 대신 저 여자를 선택할까? 그리고 그녀의 길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더 키가 큰가? 더 자신감이 넘치나? 더 성공했나? 저 남자와 함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의식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자동화된 최적화입니다. 그녀의 뇌는 주식시장 알고리즘처럼 작동하며 더 나은 투자처가 있는지 7분의 24 계산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성적 변증법적 사고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순을 느끼지 않고 동시에 상반된 믿음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일생의 사랑이라고 확신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신성하다고 믿으면서 이혼은 항상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성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백업 플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른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녀에게 진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것입니다. 지금 사실인 것이 내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상반된 진실들은 충돌 없이 공존합니다. 여성의 우정이 교환, 애정, 감정적 지지, 사회적 인정에 기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남성의 우정은 공유된 경험과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이기에 그녀들은 남성들 사이의 단순한 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성들은 그녀들 사이의 그 격렬한 드라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의 DNA에 새겨진 하이퍼가미 프로토콜로 넘어갑니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가치 있는 남성을 찾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 가능함이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재계산됩니다. 그녀가 만나는 모든 새로운 남자, 그녀가 듣는 모든 성공담, 그녀가 소셜미디어에서 관찰하는 모든 관계가 그녀의 기준점을 조정합니다. 당신은 실제 개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상상 속에서 끊임없이 부풀려지는 기준과 경쟁합니다. 그 기준선은 그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지된 가능성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한 남자의 사례를 들죠. 그는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10년을 바쳤습니다. 마침내 성공했을 때 그는 고생을 함께한 아내가 그 결실을 함께 즐길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떠났습니다. 그가 변했다는 이유를 댔죠.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내부 계산기는 이제 그가 더 높은 지위의 여성을 만날 수 있음을 알려줬고, 그녀는 그를 믿어준 사람에서 그의 발목을 잡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남성의 사랑과 여성의 사랑은 똑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시멘트와 같습니다. 한 번 굳으면 견고하게 남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물과 같습니다. 그릇에 맞춰 형태를 바꾸고 수평을 찾으며 끊임없이 채워주지 않으면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는 있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여자는 며칠 만에 사랑이 식을 수 있습니다. 화학적 차이, 심리적 차이입니다. 여성의 마음은 남성을 세 개의 폴더에 보관합니다. 알파, 유전자, 베타, 자원, 그리고 투명인간, 아무것도 아님. 폴더를 바꿀 수는 있지만 어렵습니다. 베타로 시작했다면 그녀의 눈에 당신은 절대 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알파로 시작했다가 베타의 특성을 보이면 당신의 아우라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투명인간 카테고리에 있다면 당신은 그녀의 레이더의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자동적인 생물학적 필터입니다.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알파와 베타 둘 다 필요하지만 다른 전선에서입니다. 그래서 부양해주는 남편을 두고도 근육질의 배달원에 대해 환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혹독한 진실을 원하십니까? 여성은 관계의 건설자가 아닙니다. 관계의 추출자입니다. 그들이 가정의 수호자라거나 유대감의 전문가라는 담론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남성이 만든 구조를 시험하고 관계 에너지가 고갈되어 무너질 때까지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다음 구조로 이주하라 그 과정을 반복할 뿐입니다. 한 실험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한 섬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어떻게 생존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남성들은 임무를 조직하고 피난처를 지었으며 며칠 만에 작은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즉시 자원을 소비하고 끝없이 논쟁했으며 지속 가능한 것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실험에서 여성 그룹의 남성들을 투입하자 여성들은 조직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남성들이 모든 짐을 떠맡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성 그룹의 여성들을 투입하자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이 이미 세운 시스템에 혼돈과 갈등,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문화나 교육이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모든 위대한 사회적 붕괴를 살펴보면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영향력이 커지고 기준이 완화되며 책임감이 사라집니다. 자원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재분배되기 시작합니다. 출산율은 급락하고 사회는 약해지며 결국 더 강한 외부 세력에 정복당합니다. 로마, 그리스, 바빌론. 그 주기는 항상 같았습니다. 예일까야? 사회가 여성의 심리에 최적화될 때, 즉 사실보다 감정을, 노력보다 편안함을, 자유보다 안전을 우선시할 때, 그 결과는 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함은 언제나 힘에 의해 굴복당합니다.
현대의 데이트 시장은 그저 브레이크도, 사회적 체면도,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이 해방된 여성 심리학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측 가능했습니다. 상위 20%의 남성이 80%의 여성의 관심을 독차지합니다. 여성들은 평범한 남자와 헌신적인 관계를 맺느니 가치 높은 남자를 공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는 동안 보통의 남자는 투명인간이 됩니다. 그녀들이 좋은 남자는 다 어디 갔지? 라고 묻는다 해도 말입니다. 그들은 거기 있습니다. 다만 그녀들의 하이퍼가미가 시야를 재조정해서 오직 정상에 있는 남자들만 인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성이 이혼의 70%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 데이터는 강력하게 들리지만 사실 더한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들은 관계의 100%를 끝냅니다. 차이점은 절반의 경우 그들은 남자가 관계를 끝내도록 간접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관계를 질식시키고 애정을 거두고 드라마를 일으키고 그가 포기하고 떠날 때까지 동거를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서사는 그녀에게 유리하게 남습니다. 그가 날 버렸어. 아니죠. 당신이 그를 축출한 겁니다. 그건 같지 않습니다. 여성의 기억 또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수정주의적입니다. 모든 과거의 관계는 끝나는 순간 다시 쓰러집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전 A는 학대자가 됩니다.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남편은 나르시시스트로 변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던 남자친구는 갑자기 스토커가 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뇌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녀는 결코 틀린 적이 없습니다. 결코 잘못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문제의 일부였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남자 탓입니다. 그러는 동안 인정경제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7분의 24 작동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보이지 않는 점수로 측정됩니다. 메시지에 빨리 답장했다. 플러스 2점. 그녀의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 플러스 1점. 다른 여자를 언급했다. 마이너스 5점. 그녀의 잔고가 너무 낮아지면 강제 충전을 위해 드라마를 일으킵니다. 드라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의 인정 계절을 채우기 위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불평할 때 그녀는 거의 실제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언가를 고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정당하다고 당신이 확인해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뇌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해결책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해결해버리면 인정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을 받기 위한 핑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들에게 남성은 동반자가 아닙니다. 다기능 도구입니다. 스위스 군용 칼처럼 감정적 지원 도구, 경제적 공급 도구, 사회적 지위 도구, 유전적 도구, 인정 도구. 그녀는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도구가 나타나거나 지금 가진 도구가 기대 수준만큼 작동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것을 교체합니다. 사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운영체제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뇌는 명예, 일위, 추상적인 원칙 같은 개념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녀들에게 투영하는 남성적인 코드입니다. 여성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떠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지가 아닐 동안만 머무릅니다. 그녀는 정직을 가치 있게 여겨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자신에게 유리한 버전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사랑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원하십니까?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찾아보십시오.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부장제가 그들을 지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도되었던 사회들이 스스로 자멸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의 중심 사회 실험은 몇 세대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여성의 심리는 집단적 건설이 아니라 개인적 추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든 파괴합니다. 가장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성들은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남성들을 혐오합니다. 당신이 그 야관 뒤에 있는 코드를 본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조는 남성의 무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성들이 여성 심리가 진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면 추출 프로토콜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대화를 이탈하라 남자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 그녀는 바로 자기 동료 여성들에게서 가장 맹렬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집단적 환상을 위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락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해한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동화 속 이야기를 다시 믿을 수 없습니다. 여성의 사랑이 남성의 사랑과 같다고, 충성이 양쪽에게 같은 의미라고, 그녀의 말이 그녀의 프로그래밍과 일치한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단 코드를 보고 나면 모든 상호작용이 투명해집니다. 모든 시험이 명백해집니다. 모든 조종이 폭로됩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를 당신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 당신의 의무, 당신의 성장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목적을 따르는 동반자가 될 수는 있지만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프레임을 유지할 때, 당신이 그녀의 감정적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갈 때, 비로소 당신은 그녀가 생물학적으로 존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존재가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그녀를 덜 필요로 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더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스템의 궁극적인 락설입니다. 결정은 간단합니다.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멀어지거나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수십억 년의 진화는 당신의 사랑이나 헌신, 희생으로 다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당신은 당신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유일한 질문은 그 프로그램들이 호환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뇌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그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이 사랑, 성실, 결합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믿게끔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추출, 최적화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이 보장되고 자원이 풍부한 이 세상에서 바로 그 코드는 그것이 만지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괴물이 됩니다. 당신 앞에는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당신은 여성을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논리적이고 충실하며 사랑 넘치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존재들에게 계속 실패하는지 영원히 궁금해할 것입니다. 여성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여성을 증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처럼 생각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광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녀의 게임을 하는 것을 멈추고 비로소 처음으로 당신의 게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